원장님이 홍초 좋아한다고 정희 엄마도 얘기하고 너 순아도 나도 얘기하고 홍초 조그만 거 있잖아요. 거의 옛날에는 지금 막 정신없어 하니까 그러는데 거의 그냥 아침에 가면 마트 가가지고 그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마시죠. 근데 원액 이건 진하잖아요. 이 홍초 있죠. 이건 진하잖아요. 감식초 그때 무슨 식초 그냥 마셨는데 무슨 식초는 조금 더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건 그게 까먹었어. 무슨 식초 무슨 식초인지를 모르겠는데 파는 식초 있죠. 그게 약간 독해요. 근데 이 홍초는 독하진 않아요. 홍초는 독하지 않아요. 근데 홍초 말고 홍초보다 약간 독한 게 뭐가 있던데? 감식 파인애플 식초 그거 독해요. 완전 좋아하시는 원래 술안 드세요? 술안 드세요? 약간 졸리는데 제가 원장님 강의할 때 한마디 하고 너무 술라다 말았어. 예전에는 아니 이러지 말아봐요. 옛날에는 그 서울수로 아침 그 여성용 그거 편지 보낸 게 있었잖아요. 아까 몰라요? 아까 이제 설명하면서 몰라요. 너무 한바탕 졸릴 때 술로 딱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다 웃었죠? 예, 다 웃었죠, 근데요? 웃기 그래가지고. 자요, 35번요. 점유 추정력하고요. 등기 추정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요. 점유 권한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그래서 맞죠? 이게 여러분요 197조 제1항이에요. 197조 제1항. 우리가 여러분요 추정이란 말이 우리 점유권에서 3번 나와.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뭐냐면 5번 봐. 5번.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게 200조예요. 이게 200조. 이 규정은 소유자가 그로부터 점유를 취득한 자 간에는 그것은 적용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6번에다 하나 써. 6번 해가지고 뭐냐면 점유, 계속, 추정, 점유, 계속, 추정, 옆줄 긋고 198조 이렇게 198조 이렇게 점유, 계속, 추정 198조 이렇게. 자, 됐어요? 자, 35번에요. 여러분 2번 한번 보세요. 등기된 부동산 물권에 관해서는 등기의 추정력이 우선해요. 따라서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점유의 권리 추정에 관한 민법 200조는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부동산 물권에는요, 등기든 안 되든 부동산 물권에는 20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앞에 줄고요, 2번. 등기된 부동산 물권, 맨 끝에 20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이 더 정확한 말이에요. 점유자의 권리 추정 규정, 이게 바로 200조예요. 점유자의 권리 추정 규정은 맨 옆에요. 등기된 여부를 불문하고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4번요. 선의 취득에서 무과실 있죠. 무과실은요. 추정X. 무과실은 추정X. 추정되지 않으니까 누가 입증한다? 선의 취득자가 입증해야 돼. 추정되지 않으니까. 선의 취득자가 입증한다. 이 말은 추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요. 예를 보면 점유자, 회복자죠.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 이렇게 했죠. 회복자요. 그리고 여러분 보면 아까 보니까 그 채권법 있죠. 채권법 그 일일 특강하는 거 그걸 이렇게 복사하시던데 일단 공부 지금 하시려면 그거 일단 보시고요. 나중에 채권법은 따로 복사를 지금 다시 정리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민청하고 물권하고 글자체가 달라가지고 그래서요. 그걸 똑같이요. 다시 정리하고 있으니까요. 정리하면은 그걸 드릴 테니까 일단 여러분 일일 특강 들으시려면 우선 그거 복사해 가시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무상하겠죠? 그리고 말했죠. 이번 주 일요일날, 토요일날 제가 노량진 가서 강의하면은 민법 총칙이 수정해서 나오거든요. 그거 다시 복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아시겠죠? 자, 점유자 회복자는요. 먼저 여러분요. 과실수취권이 있어요. 과실수취권이요. 과실수취권은 뭐냐? 그것은 과실은 여기서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 사용이익도 포함된다. 이게 중요하고요. 과실을 수취한다는 것은 점유자가 뭘 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점유자가요 소유자한테 과실수장서를 부당 이득으로 반환한다 안 한다?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과실수취는 누가 한다? 선의 점유자가 하죠. 그러면 선의 점유자는 누가 선의 점유자다? 선의 점유자는 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뭐하는 점유자다? 오신하는 점유자죠. 오신하면은 오신하면 뭐가 있어? 정당한 뭐가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 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다. 이렇게 선의 플러스. 특히 여기요 본권이 없다. 누구누구를 얘기한다?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봐봐. 여기요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임차인이 선의 점유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소유자는 무슨 점이다? 자주점유죠. 그런데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은 무슨 점이다? 타주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주가 선의일 수도 있고 타주가 선의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우선 이제 이해됐죠?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선의인데 이 사람이 고의과실할 때 귀책사유로서 과실이 있다고 해봐. 그럼 이것은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돼요. 선의는 선의지만 불법행위 책임을 져요. 잘못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냐면 202조에 보면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 책임 있는 사유로 그 다음에 여기 점유물을 뭘한다? 멸실하고 뭘한다? 훼손하잖아요. 그래서 멸실하고 훼손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냐?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 일부러 멸실훼손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 선의이고 플러스 자조, 선자 뭐다? 현존 이익을 배상한다 이 말이죠. 선의의 반대가 뭐죠? 악이죠. 악이 또는요 자주의 반대가 뭐죠? 타주죠. 타주. 그러면 이때는요 뭐란다? 손해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러면 손해 전부. 그러니까 선의이면서 타주가 있을 수 있고 자주이면서 뭐가 될 수 있어서 악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203조는요 비용상환 청구권이에요. 비용이요. 그런데 이 비용상환 청구권은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고 비용은요 선의 점유이든 악의 점유이든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해요.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비용을 청구해요. 알죠? 비용이요. 그래서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비용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선이고 악이고 떠나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비용상환 청구권이고요. 이 비용에 대해서는 선이 악의를 불문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악의의 경우는 뭐가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돼요.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선의의 경우는 뭘 할 수 있어요? 유치권이 되는데 악의 점유자도 비용은 청구할 수 있는데 유치권이 안 돼. 그러면 악의는 비용상환 청구권이 없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게 뭐냐? 비용상환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비용이라는 것은 뭐가 있냐? 여기가 필요비가 있고 유익비가 있는데 이 필요비는요 통상의 필요비가 있고 특별 필요비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통상 필요비는 과실을 수취하죠. 여기도 과실을 수취하죠. 여기도 유익비도 과실을 수취하잖아요. 그럼 통상 필요비는 청구를 못해요. 청구를 못하고 여기는 청구할 수 있어요. 과실 수취해도. 그런데 그러면 봐봐. 통상 필요비는 과실을 수취하면 청구를 못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과실을 수취 못하면 청구 못하면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통상의 필요비는 뭐냐 이 말이지. 그것은 기계가 뭐가 되거나 마모되거나 고장나죠. 그럼 마모되면 뭘 한다? 뭐죠? 교체해야 되죠. 고장나면 뭐 한다? 수리해야 되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요 통상의 필요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유익비는 뭐죠? 유익비는요 목적물을 계량해야 돼요. 가치가 현존해야 돼요. 항상. 그러면 누구의 선택이죠? 회복자. 그럼 우리 유익비는 민법 전반에 다 똑같아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다 똑같아요. 알겠죠? 회복자. 다른 말로 누구? 소유자. 소유자의 뭐에서 선택. 이것만 딱 하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임대차 그러면 임대인, 전세권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것을 비용상환 청구권. 그런데 우리가요 정당한 법률 관계 즉 계약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 그러면 203조예요. 203조 누구다? 절도범이 비용을 지출하죠. 203조 법률 관계가 있다. 그러면 있다 그러면 뭐다? 연여 임차권은요 몇 조다? 626조 이렇게. 그래서 임차권은 비용을
626조에서 비용을 청구하지 203조에 의해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죠. 1번은요 36번에 보면요 1번 선의 점유라 하면 과실수치권을 포함하는 권한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다만 그와 같은 오신하면은 줄곧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 정당한 근거를 뭐라고 한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 다시 1번에 보면 선의 점유라 하면 과실수치권을 포함하는 권한 동그라미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권한이 뭐라도 권한 첫 번째 저 가운데에 권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권한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2번을 보면요. 선의 점유자에게는 과실취득권이 인정되고 과실수치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더라도 이를 반환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중요한 것은 타인에게 손해가 당연히 입죠. 봐봐. 이런 봐봐. 남이 소유자 물건을 내가 점유했어. 소유자 물건을 내가 점유했어. 그러면 소유자는 당연히 손해가 있겠죠.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선의 점유자죠. 과실을 막을 수 있다. 수치할 수 있죠.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은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치권이 있으나 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회복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만다 진다.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과실 봐봐.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치권이 있으나 그에게 과실. 이거의 과실은 뭐냐? 써 거기다가 한문 써있어 한문. 그걸 귀책사유예요. 귀책사유. 귀책사유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은요. 악의의 점유자는 수치한 과실의 반환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수치하지 못한 과실의 대가도 뭐란다? 보상. 그래서 책임 없는 사유, 그게 틀렸어. 다른 말로 뭐란다? 책임 있는 사유로 또는요 과실로, 고의과실할 때 과실로 이래야 돼. 책임 없는 사유 그러면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중요해요. 우리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책임 없는 사유가 아니고 뭐 책임 있는 사유, 다른 말로 과실로 수치하지 못할 때 보상돼. 그런데 책임 없는 사유 또는요 과실이 있을 때는 보상을 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5번은요.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뭘 한다? 반환한다. 그래서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뭐를 붙여서? 이자를 붙여서 반환한다. 자, 그 다음에 정답은 4번. 37번. 틀린 것은 임차인이 나왔죠? 임대차 계약에 기하여 임대차 계약 줄고 그것을 뭐라 한다? 적법한 법률 관계라고 얘기해요. 적법한 법률 관계 이렇게. 적법한 법률 관계에 의하여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건물에 유익비를 지출할 유익비. 그럼요 임차인은 203조 틀렸어. 203조가 아니고 몇 조다? 626조라고 얘기해. 2번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줄고 회복자에 대해서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다. 필요비에 줄고 상환을 청구. 언제 비용상환을 청구한다고? 반환할 때. 3번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는 뭐하지 못하고? 청구하지 못하고. 통상의 필요비 가로묶고 마모 옆줄 긋고 교체, 고장 옆줄 긋고 수리비. 알죠? 마모가 된 것은 교체할 때 드는 비용, 고장이 났을 때는 수리할 때 드는 비용, 이것을 통상의 필요비라고 하고,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을 수치하면 청구하지 못하고, 점유자가 점유물을 사용하는 경우 줄고, 사용하는 경우는 이꼴 사용이익, 이꼴 과실, 마찬가지다. 청구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다. 알겠죠? 왜냐하면 사용한 경우란 말은 사용이익이라는 말이죠. 자, 4번은요. 유익비 상환의 범위는 점유자가 사실상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가액 중 회복자가 선택하는 바에 따라서. 누구의 선택? 회복자의 선택. 회복자. 알죠? 세 번째 맨 끝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을 모두 산정.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을 모두 산정. 이렇게. 5번 타인
물건을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점유하는 자가 점유물을 소유자에게 줄고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 맨 끝에 비용 상환을 청구, 반환할 때 비용 상환을 청구. 재밌는 말인데요. 이런 봐봐요. 우리가 비용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용 청구한다 그러면 봐봐. 타인 소유 물건을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점유하는 자, 줄거 봐. 소유권이 있다고 점유하는 자. 이것을 우리 뭐다? 선의 점유. 선의 점유. 이 사람이 선의 점유자가 뭘 한다? 두 번째 줄 가운데 과실을 취득. 알겠죠? 선의 점유니까 과실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유익비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죠? 또 써 거기다가 특별 필요비 청구. 특별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뭐는 안 된다? 통상의 필요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37번은 1번이죠? 38번은요? 자, 1번 한번 보셔요. 선의 점유자가 직접 물건을 줄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 이꼴 사용이익이죠? 이것도 바로 옆에 과실, 과실이기 때문에 회복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과실을 수치하면 반환할 필요가 없죠? 1번 틀렸죠? 2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해선,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해서, 책임 있는 사유? 멸실해선이죠? 선자, 현존, 선이, 선자가 뭐죠? 얘기해봐봐. 선자가 뭐라고 그랬죠? 선이 플러스 자주만 현존이익이고 그 외에는 전부가 다 뭐다? 손해 전부죠? 선자, 현존. 다시 이제 읽으면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봐봐. 이 말이 틀려나 그럼 절대로 틀린가? 봐봐. 선이익이고 자주일 때는 현존이익을 반환할 책임이 있고 악이익이거나 타주면 전부를 반환할 책임이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배상할 책임이 있어 없어? 있다. 범위만 다를 뿐이지. 3번,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 선의 점유자는 선이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 배상 책임 맞나요? 선의 점유자는 줄거 봐. 현존 이익 한도 맞아요? 왜요? 선자가 돼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 말이 없으면 자주 점유는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선이란 말이 있고 아까 말했잖아요. 선의가 타주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선의인데 아무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선자가 되는 거예요. 선자, 현존 이렇게. 그래서 의사 필요가 책임을 지나 소유의 의사가 없으면 타주죠. 타주는 선이고 악이고 불문하고 무조건 선자, 현존 아니고 나머지는 전부가 다 뭐다? 정원의 전부. 4번, 점유자의 필요비 상환 청구는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반환할 때, 줄거 봐. 반환을 청구받거나 반환할 때 행사. 다음에 5번은요.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 법원이 유익비 상환 기간을 줄고 6개월 유예. 그럼 뭐냐? 그래서 상환 기간을 허여. 상환 기간을 허여. 우리 법조문에는 상환 기간을 허여한다고 돼 있어. 허여한 경우에는 점유자는 유예 기간 동안 점유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왜요? 왜 없죠? 왜 없다 동그라미? 유치권은 언제 행사하죠? 변제기에 행사하죠. 유치권은 변제기에 행사하는데 상환기간을 유예했으니까 변제기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안 되는 것이. 자, 이제 점유보호청권이죠. 뭐 간단히 나오죠. 점유보호청권 또 봐요. 왜냐 점유보호청권은요 물권자 청권에서 보면 되는 것인데요. 자, 봐봐요. 이러면 점유보호청권은 먼저 점유를 해야 되죠. 점유를 하지 않는 것이 있죠. 누가 있죠? 누구? 지역권. 지역권하고 뭐하고? 저당권. 지역권하고 저당권은요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점유보호청권이 없어요. 방금 얘기했죠. 누가요? 유치권. 유치권은 점유보호청권이 있어요, 없어요? 유치권은 점유보호청권이 있다, 없다? 있죠. 유치권이 있죠. 유치권은 뭐가 없다? 유치권에 기한 물권자 청권이 없고 유치권은 점유는 하니까 점유보호 청권은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나는요 아닌 줄 알고요. 예. 저는 또 잘못 다른 말 한 줄 알았어요. 알겠죠? 괜찮아요. 자요. 근데 사실 약간 피곤하시죠?
아니, 그냥 묻는 거예요. 오래 앉아있으니까요. 자요, 여기 보면, 뭐를 보냐면요. 우리가 이제, 점유보호청구는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이렇게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갑이 침탈을 하죠. 을이요. 침탈하죠. 침탈은 반드시 절도하고 뭐하고만 강도. 사기나 횡령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을을 침탈자라고 하죠. 침탈자. 이 사람은 뭘 한다? 상속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요, 갑은 을한테 반환이죠. 반환 및 뭐라 한다? 손해배상.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몇 년? 1년. 무슨 기간이다? 출소기간, 제책기간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병을 뭐라 한다? 특별승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특별승계인. 특별승계인이 선이이냐 악이이냐 이 말이죠. 선일 때는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악일 때는 뭐가 된다? 반환 청구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특별승계인이죠. 특별승계인.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정은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병이 선이죠. 그럼 반환 청구 못하죠. 그러면 정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점유의 해수 이렇게 되는 거죠. 점유의 해수.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점유권에 그럴 때 이 말이죠. 소유권에 의할 때는 완전히 다르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뭐냐? 방해 제거 및 여기도 및이죠. 및 뭐라고 한다? 손해배상. 그런데 여러분요, 손해배상은 언제요? 방해가 먼 날부터 종료한 날부터 몇 년? 1년 안에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1년. 그러니까 방해가 종료한 1년이니까 이것도 무슨 기간이다? 출소기간. 그런데 이러한 방해가 공사로 인해서 이루어진 게 공사를 착공한 후 1년이 경과하거나 공사가 완성이 되죠. 그러면 방해 제거는 청구한다 못한다? 못하고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그 다음에 여기요, 방해 예방이죠. 염려가 있다. 염려가 있다. 염려가 있을 때는 방해 예방 또는요 손해배상에 뭐라 한다? 담보 예방 또는 및 그러면 난리가 나는겨. 손해배상 그러면 난리가 나는겨. 알겠죠? 담보 또는 이렇게. 여기는요 염려니까 언제 쓰러질지 모르죠. 그러니까 1년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염려가 공사로 인해서 염려를 받을 수는 있죠. 공사. 알겠죠? 그래서 1년이 경과하거나 이 안성이 되면 뭐죠? 예방을 청구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하죠. 그럼 여기서 왜 두 개는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있고 왜 여기는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아니고 담보인가 이 말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물건에 대해서 침해가 있죠? 침해를 당할 염려가 있죠? 침해가 있을 때는 반환 청구하고 방해 제거 청구를 하고요. 염려가 있을 때는 예방을 청구해요. 여기는 이미 침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별도로 뭐를 청구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여기는 아직 침해가 있어 없어? 없죠. 염려만 있을 뿐이에요. 염려. 그래서 여기서 뭐다? 손해배상 아니고 손해배상에 뭐라고 한다? 담보. 그래서 손해배상이 아니고 담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제 알겠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것을 점유보호청구이다 이렇게. 자요 39. 그럼 우리가요 직접 점유자고 간접 점유자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간접 점유자가 점유보호청구권 행사하려면 점유가 침탈이 돼야 되거든요. 침탈. 그러면 침탈이 되려면 간접 점유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직접 점유자. 그러니까 직접 점유자가 침탈이다. 간접도 침탈이다.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직접이 침탈이 아니다. 간접도 침탈이 아니다.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만약에 직접 점유자가 사기를 당했다. 점유보호청구권 행사하지 못한다. 간접도 행사하지 못한다. 직접 점유자가 침탈을 당했다. 그러면 점유보호청구권 행사를 한다.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자요 1번 점유자의 점유해소청구는 점유를 침탈한 자의 특별승계인 특별승계인에 대해서 행사할 수 없으나 특별승계인이 악의일 때는 행사할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러면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특별승계인이 누구라는 거야? 지금 반대로 생각하면 특별승계인은 누구다? 행사할 수 없으나 그랬잖아요. 이때 특별승계인은 누굴 얘기한다? 선이 이 말이죠. 그럼 첫 번째 줄 끝에 특별승계인 줄 것이고 선이 이렇게.
자요, 2번은요.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는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1년 이내에 침탈자를 상대로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 뭐라고?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 및 동그라미. 그 다음에 2번요. 3번은요.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로 끝에요. 1년 동그라미 1년. 1년을 뭐라고 한다? 출소기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침탈은 뭘 얘기한다? 절도 강도만. 3번,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그 목적물을 선의의 제3자가 침탈자로부터 특별 승계한 때는 점유자는 그 특별 승계인에게 점유권에 기하여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봐봐,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그 목적물을 줄고 선의의 제3자가 침탈자로부터 특별 승계 줄고 특별 승계인이 선이라잖아요. 선이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맨 끝에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4번은요. 타인의 기망행위로 물건을 인도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죠? 타인의 기망행위로 물건을 인도받은 사람에 대하여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망행위 줄 것이고 침탈 X 이렇게. 5번, 점유물 반환 청구권에 대하여 점유 침탈자는 점유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이유로 반환을 말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어요. 왜요? 여러분 봐봐. 본권이 뭐죠? 소유권이란 말이에요. 봐. 여러분요, 소유자 점유한다 안 한다? 소유자 점유해 안 해? 아니, 어차피 버림범이잖아. 그냥 대답해봐 좀. 그렇게 막 힘든 척 하지 말고. 소유자 점유해 안 해? 임차인 점유해 안 해? 점유하죠. 절도범 점유해 안 해? 하죠. 우리 민법에서 점유가 왜 어렵냐면 이건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점유하고 있는 것만 따져. 우리 아까 절도범은 무슨 점이다? 자주점유라고 하잖아요. 소유자는 무슨 점이다? 자주점이라고 하잖아요. 전세권은 무슨 점이다? 타주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주점유가 좋아요? 타주점유가 좋아요? 오 마이 갓. 여러분요, 절도범이 좋아요? 전세권자가 좋아요? 전세권은 타주잖아요. 절도범은 자주잖아요. 자주가 좋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 이게 어려워. 이게 점유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그러니까 점유권을 공부하다 보면 이 사람이 설명을 이거 하다 저거 하다 막 이렇게 한 것 같이 보여. 왜 그러냐? 우리가 점유라는 것은 그 사람이 소유권이 있다 이거 생각하면 안 돼. 점유는 그냥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그 자체만 봐야 돼. 절도범으로 점유하고 있든지 임차인으로 점유하고 있든. 봐봐, 갑의 물건이죠. 갑의 거죠. 분명히. 큰일 날 뻔했네. 갑의 것이죠. 그러면 갑의 것을요, 내가 갑의 것이죠. 소유자죠. 내가 훔쳐왔죠. 그럼 내가 점유자예요. 그런데 또 소유자가 나한테 와가지고요, 내 거 여기 있네. 또 가져가죠. 그러면 점유자가 또 소유자가 뭐하냐? 내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침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원래는 못 가져가.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가져가려면 점유회수처 소송을 제기해서 가져가야지. 그냥 이렇게 가져가죠. 그러면 내가 뭐라 하냐? 내가 점유 침탈당했으니까 나한테 반환해달라고 내가 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점유권. 이게 어려워 이게. 그러니까 점유는 그 사람이 누구이냐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지는데 이게 우리가 그게 생각이 그렇게 갑자기 순간적으로 바뀌냐고. 소유자는 좋은 사람이고 절도범은 나쁜 놈인데 절도범이 훔쳐간 것을 소유자가 왜 못 가져오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유권은 별것도 아닌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점유권을 보면 학생들한테 점유권 설명하면 문제 보면 그 말이어서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 점유는 소유자도 점유하고 임차인도 점유하고 절도범도 점유하니까 이건 전혀 따지지 말고 점유하고 있는 것만 따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지.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관습과 관념과 패턴이 있니 그게 되냐고 한순간에.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렵다. 그래서 여기도 오면 지금 뭐냐면 점유물 반환 청구에 대해서 점유 침탈자는 점유물에 대해서 지금 점유 침탈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본권이다. 즉 자기가 소유자라고 해가지고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알겠죠? 정답이 5번이에요. 자,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5번은요. 틀린 것은 1번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방해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점유 방해가 있어야 된다. OX 물권적 정우 봐봐.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줄거 봐. 그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해. 물권적 청구권. 여러분 물권적 청구권은 고의 과실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그러니까 귀책 사유를 따지지 않는다. 있든지 없든지 고의 과실한 방해가 있어야 된다. 틀렸죠? 2번 공사로 인해서 방해죠. 착수 면의 경과 1년의 경과 방해 제거를 청구하지 못하죠. 엽적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 3번 갑은 노트북을 절차하여 점유하다가 이를 갑은요 노트북을 절도했어. 그래가 절취해서 가지고 있죠. 고가에 팔아주겠다는 을에게 속아. 기망이죠. 기망. 노트북을 을에게 인도했어. 그럼 봐봐. 갑의 물건을 내가 훔쳤죠. 절도. 그랬는데 내가 사기를 당해서 사기. 그러면 나는 점유권에게서 반환 청구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절도범보다 더 한 수 높은 놈이 사기예요. 봐봐. 알겠죠? 그래서요 을에게 시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아니네. 갑은 을을 상대로 점유 해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소가동그라면 소가가 뭐냐? 그것을 사기면 사기. 기망이죠. 침탈이 아니죠. 그래서 반환 청구 못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요. 을이 갑으로부터 임차한 시계를 뭐라고요? 을이 갑으로부터 임차하죠. 그럼 누가 직접 점유자고 누가 간접 점유자? 그걸 알아야지. 을이 직접 점유자. 갑이 임대인이니까 간접 점유잖아요. 을이 갑한테 빌렸다잖아요. 그러면 을이 임차인이니까 직접이고 갑이 임대니까 간접이죠. 그런데요 병이 훔쳐갔다 침탈. 그러면 직접 점유자가 침탈 당했죠? 그러면 누구도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갑은 누구다? 간접 행사할 수 있다. 5번 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 그러면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기는 침탈이 아니다. 41번 1번 점유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다. 그러면 예방 또는 손해배상 줄긋고 담보등급이 담보자 별 하나 하고 40번의 정답 1번. 알겠죠?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알겠죠? 40번에 1번이라고. 41. 지금은 41. 알겠죠? 41. 자, 2번.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이 악이다. 특별 승계인이 악이 줄 것이고 법정기간이 얼마예요? 1년.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꼭 이렇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3번요. 직접 점유자가 임차인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임의로. 그러면 뭐다? 침탈 X. 그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면 간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 OX, X죠. 직접 점유자가 침탈이면 간접도 침탈이고 직접 점유자가 침탈이 아니면 간접도 침탈이 아니다. 알겠죠? 아니다. 4번 직접 점유자가 침탈 당하죠? 직접 점유자가 근데 그 물건을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는 간접 점유자가 자신에게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청구. 4번의 지문은 법조문인데 시험에 잘 나와. 알겠죠? 잘 나온다고. 그 다음에 5번 점유물 반환 청구는 침탈 당한 날부터 몇 년? 1년.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점유권이에요. 세상에 제일 쉽죠? 별것도 아니니까요. 금방 해버리죠. 자요, 그 다음에요. 몇 번이냐고요? 3번. 내가 여러분 하다가 틀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좀 답 좀 옆에다 쳐주세요. 자요, 42번. 틀린 것은 아직 독립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계에서 건축공사가 뭐라고요? 독립한 건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그런 무슨 말이죠? 기둥, 지붕, 주벽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당시에 건축공사가 중지된 후 그 다음에 제3자가 잔여 공사를 진행할 제3자가 그러면 이 사람은 뭐죠? 뭐를 한다? 원시취득이죠. 원시취득. 신축 중인 건물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 자는 누구죠? 상실한 자가 누구죠? 맨 처음에 건축자죠. 그 사람은
제3자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밖에 없죠. 왜요? 내가 봐봐. 내가 기초공사를 했어. 그런 상태에서요, 이 벽이란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완공을 했어. 그럼 나는 기초공사만 했으니까 내가 소유자가 아니죠. 건물을 완공한 사람이 소유자죠. 그럼 나는 기초공사까지 한 비용을 청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그걸 지금 얘기하죠.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 그러면 그 사람이 뭘 한다면 그때 원시치드. 우리 아까 했던 거죠, 이거. 3번. 건물 신축 공사의 수고비니 줄고요.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어 건물을 완성? 그러면 누구 것이다? 수고비니 원시취득이죠? 그런데 소유권은 누구에게 기속하기로? 도급인에게 기속하기로 합의? 그러면 원시취득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 누가 원시취득이다? 도급인이 원시취득. 수고비는 원시취득이 아니다? 아니다. 도급인이 원시취득. 그다음에 4번.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동그라미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할까지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 채무자가 원시취득. 근데 줄고 건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 건축허가 명의가 아무리 채권자로 되어 있어도 소유권은 누가 원시취득? 채무자가 원시취득. 틀렸어. 맨 끝에 채무자가 원시취득. 그 다음에 5번 건축공사가 중단되어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한 수급인 그럼 누가 원시취득? 수급인이 원시취득. 수급인이 원시취득. 알겠죠? 자, 그럼요. 여러분 봐봐. 우리가 이제 상린관계인데 여러분요. 우리 상린관계에서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원칙적으로 여러분요. 정답 몇 번이냐고 4번이라고. 남의 거 좀 묻지 마. 알겠죠? 내가 틀린다 할 때 답 좀 적으라고. 알겠죠? 자, 그럼 봐봐. 뭐가요? 아니야? 아니, 그냥 얘기해. 나한테 얘기해.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럼 뭐냐면, 이런 것이 봐봐요. 우리가 여러분요, 상린관계에서 간습법에 의한다는 게 있다고 그랬죠? 뭐죠? 기억나? 오케이. 뭐, 있어요? 수를 뭐 하면? 용서야, 소야. 시골에서 올랐다고 그랬죠? 용서하면 공경 받는다는 공경받는 뭐가 있다? 관습이 있다. 관습. 그래서 우리 민법에 관습에 의한다. 관습 이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이 관습에 의한다. 이게 우리 시험에 2번 나왔거든요. 그럼 뭐죠? 저가 뭐예요? 저가 저수 배수 하수 저수 배수 인수 저수 배수 인수. 여기는 뭐죠? 여기는 하루 연한의 용수권 보호. 이 정도 말하면 돼. 더 알면 다쳐. 그럼 여기요 수류의 변경 수류의 변경. 그러면 용수권의 승계 용수권 승계. 소통공사권. 공유하천 용수권. 경계표 담보거. 경계선 부근 건축. 여러분 경계선 부근에 건축할 때는 몇몇 해상을 떼야 되죠? 아니 경계선 부근에 건축할 때 몇몇 해상 떼야 돼? 반 메타. 알죠? 이게서 어디서 나와? 좀 이따 나와. 아니요. 여기서 나와요. 좀 이따 나와요. 여기서 좀 이따 나와. 조금 있어 나와요. 조금 있어 나와. 걱정하지 마. 자요. 자, 43번. 관습에 관한 규정이 있는 상대관계가 아닌 것. 저수, 인수, 배수. 저하수를 용소하면 4번이네. 알죠? 앞에만 딱 봐. 저 동그라미, 동그라미, 수 동그라미, 용 동그라미. 저하수를 용소. 처가 들려. 처가 없네, 처. 알겠죠? 처는 없어. 왜? 혼자 사나 봐요. 그러니까 처가 없어. 그랬죠? 처마물에 대한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4번이 정답이죠. 44번은요. 산습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이 상대관계가 아닌 것. 저하수를 용소, 소 있네? 용소하면 공 있네? 경 있네? 경 받는다는 관습이 있다. 그러니까 다 나와 있죠? 43하고 44 보면 저하수를 용소하면 공경받는다. 순서대로 그대로 돼 있어. 저하수를 용소하면 공경받는다. 순서대로 써놨어. 무슨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5번이 정답이에요. 다 됐죠? 자, 그러면 45번. 상등관계. 여기서 이제 2m 나와. 2m 나와. 이거, 여기 옷 쓰지 말고 거기 다 있잖아요. 알겠죠? 자, 우리 반장님이 2m를 얘기했기 때문에 한번 해봐요. 알겠죠? 자, 여기 봐봐.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이렇게. 여기서 나무죠, 나무. 나무 수목가지. 이걸 수목가지라고 하죠? 수목가지를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수지라고 해요, 수지. 수지는 어디서 살아? 여기요, 수목뿌리. 수목뿌리죠? 뿌리가 뭐예요? 뿌리가 목근이라고 그래요, 목근. 알겠죠? 그래서 수지는요, 수지를 먼저 제거 청구해. 제거를 청구해. 제거를 청구했는데 제거하지 않죠? 그러면 임의로 제거해, 임의로. 수목뿌리, 뿌리는 어때요? 그냥 임의로 제거해. 임의로. 알겠죠? 이렇게. 여기 됐죠? 여기 통상의 경계표, 통상의 경계표. 경계표라든가 담, 국어.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설치 비용하고요. 또 무슨 뭐 있어? 측량 비용. 설치 비용은 어떻게 해요? 절반. 그럼 뭐라고 그래? 공유. 이건 공유인데 분할이 돼야 안 돼. 여러분요, 공유인데 분할이 안 되는 거 두 개가 있어. 뭐가 있어? 그것이 있잖아요. 하나 있잖아요. 여기 공유, 통상 경계. 그러면 담 싸놓고 어떻게 그걸 나눌 거야? 어떻게 나눠? 또 뭐가 있어? 아파트 공용 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집합 건물에서 공용 부분 있다 없다? 할 수 있어 없어? 못하죠. 그걸 어떻게 해요? 알겠죠? 그래서 측량비용은 어떻게 한다? 측량비용은 토지 면적에 뭐란다? 비례한다. 비례. 여러분들이 지금 피곤하니까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죠?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오면 이게 이제 갑이고 을이잖아요. 이건 통상이고, 여기 갑이요, 자기 것을 더 높게 더 좋게 할 수 있어. 알겠죠? 이것을 특수시설이라고 그래. 특수시설. 누구 것이다? 갑 단독이다. 갑 단독.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림으로 암기하지 않으면 나중에요, 헷갈려요. 알겠죠? 이제부터 2m가 나와. 자, 여기 경계죠? 그러면 여기 건물을 여기서 건물을 만다? 건축할 때는 어때요? 경계 여기요? 가장 돌출된 부분도 몇 미터 이상? 반 미터, 2m 하지 마. 반 미터 이상. 알죠? 가장 돌출된 부분도 반 미터 이상. 알죠? 여기 지하실하고 저수지. 여기요, 깊이를 H라고 해요, H. 얼마를 떼야 돼? 얼마를? 2분의 1 H 이상. 2분의 1. 그럼 3m 하면 얼마? 1.5m 이상. 여기 집 있죠? 여기. 이 집에서요, 이 집 째려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앞에를 막으라 되겠죠? 앞에 이걸 뭐라고 해요? 차면시설. 차단한다. 앞을 쳐다본 걸 차단한 차면시설. 알죠? 몇 미터? 2m 이내야 이상이야? 이내가 돼야 되지, 이내가. 여기. 지하시설. 뭐에 관한 시설? 물에 관한 물. 오물, 하수. 물. 여기 몇 미터? 2m 뭐? 이상이죠, 이상을 떼야지. 2m 이상. 알죠? 이걸 지하시설. 이것은 무슨 규정? 판례가 임의규정이라고 그랬어. 여기 경계선 부분 반 미터 이상 무슨 규정? 임의규정.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경계선 부분에서 반 미터 이상을 떼지 않으면 어떡할 거야? 떼지 않으면 건물을 철거로 청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건물을 건축하는데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이 되죠?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문제 45. 인접지 소유자들은 그 다음에 공동비용으로 경계포나 담을 설치. 줄곧 공동비용으로 경계포나 담을 설치. 그 다음에 측량비용은 토지 면적의 비례. 이게 가장, 우리 작년에 이게 시험에 나왔죠?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와. 왜요? 이렇게 바꿔. 이렇게 어떻게? 설치는 토지 면적의 비례. 측량은 절반으로. 뭐 조선말로 말하면 뭐 거기서 거기잖아요. 조선말로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오늘 보니까 어떤 놈이요. 일본 천황 만세하고 일본은 우리 어머니와 같은 나라라고 했더라고요. 무슨 교육 뭐던데 국가기관에서 하는 놈이던데. 요즘 세상이요. 야, 그런 미친놈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옛날에야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야,
지금 그것은 그 웃긴 놈이죠. 아니 더우니까 그래요? 아니 요즘 같이는 이런데 일본이 우리 어머니 같은 나라다. 아무튼요. 전쟁이 한 번 더, 전쟁이 일본하고 한 번 더 붙어야 되는데요. 일본이 이길까요? 우리나라 이길까요? 한 번 더 일어나면? 그거 참 알 수가 없죠. 그런 놈이 있더라고요. 야, 일본 천황 만세 3창을 했대요. 그 놈은요, 에이즈를요, 100대로 걸릴 거예요. 알겠죠? 자, 2번요. 2번 뭐예요? 그런 놈이 다 있나 몰라요. 자,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죠, 경계를 넘죠? 그러면 어때요? 수목가지니까 제거 청구 줄 화장실에 안 갔다 오죠? 그러면 뭐죠? 청구자가 임의로 제거해. 응하지 않으면요, 청구자가 임의로 제거해. 알겠죠? 먼저 제거를 청구해. 그럼 화장실 안 가죠? 그러면 임의로 제거해버려, 빨리. 알겠죠? 그래야지 응하지 않으면. 알겠죠? 3번 인접제 수목뿌리. 수목뿌리를 뭐냐? 목근. 그것은 맨 끝에 임의로 제거. 그 다음에 4번요. 건물을 축조할 경우 경계로부터 몇 메타 이상? 반 메타 이상. 그런데 건축 착수하는 몇 년 경과? 1년 경과. 또는 건물이 완성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철거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런데 지금 1년이 경과했다잖아요. 그러면 완성되기 전이라도 철거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돼. 둘 중에 하나. 또는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5번 지하시설 물에 관한 지하시설 2m 이상. 바로 옆에 지하실 공사, 지하실 저수지, 지하실. 두 번째 줄 깊이의 반 이상.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 이렇게. 그 다음에 46번 상린관계죠.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 통상의 담을 써야지. 통상의 담. 그럼요, 두 번째 줄 비용은 소유 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어떻게 한다? 쌍방이 절반. 그래서 뭐란다? 공유라 쓰고 공유라고 쓰고 분할 X. 분할한대. 공유인데 분할한대. 공유인데 분할하는 게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뭐다? 지금 이거하고 뭐하고?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자, 참 웃기죠. 봐봐.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막혀. 밑에서 막혀. 그럼 밑에서 물이 흘러가다가 밑에서 막혔어. 그러면 저지 소유자가 뚫어뻥을 해야 돼? 위에서 뚫어뻥을 해야 돼? 여러분이 생각할 때 밑에서 물이 막히면 밑에 있는 사람이 뚫어야 되겠어? 위에 있는 사람이 뚫어야 되겠어? 그런데요, 법은요, 고지 소유자가 뚫는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쇄, 막힌 때는 고지 소유자는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비용 부담에 대해서 특별한 간섭이 없으면 공사 비용은 줄여서 저지가 아니야. 고지야, 고지 소유자가 부담. 3번 토지 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 소유자가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맨 끝에요, 사용은 가능한 맨 끝에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뭐 한다? 분담. 이렇게. 4번 토지 소유자는 첨화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해야 돼요. 이런요, 그건 뭐죠? 물받이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봐봐. 여기 봐봐요.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여기가 경계죠, 경계. 그런데 우리 집이 이렇게 있어, 우리 집이 이렇게. 그런데 우리 집이 있으면 이렇게 시골집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아니 지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물이 옆집으로 남의 집으로 떨어지잖아요. 떨어지지 않게끔 하라 이 말이죠. 어떻게요? 물받이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흘려보내라 이 말이죠. 알죠? 민법이 얼마나 착해요.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그렇죠? 적당한 시설해야 된다. 이런 거 적어놨단 말이죠. 5번요. 경계로부터 몇 메타 이내? 2m 이내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 적당한 몇 메타, 2m 이내 무슨 시설? 차면 시설. 그럼 조금만 더 쉬었다 하면 안 돼요? 조금만. 잠깐만 쉬었다가 너무 길어지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취득쇼까지